보게 왜 되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거든요. 소득 감소하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고용 불안 이 두 예.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된 데에는 현 정권뿐 아니라 지난 정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서유럽에 비해 가지고 복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완해 줬던 게 그 무원의 종신고용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권, 현 정권과 지난 정권 거치면서 아마 그 훨씬 그 이전부터겠죠. 그 약속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고용 유연화라 그래가지고 비정규직이 막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불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정부에서는 이렇게 밀고 나갔죠. 뭐 대기업이 잘 되게 되면은 그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다 입 벌리고 떨어지길 기다려도 떡고물이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에서 떡을 먹을 때 정말 고물 하나 흘리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먹어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절대로 떡고물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초과이익 공유제 뭐 이런 문제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잘 되면 또 우리가 힘을 몰아줘가지고 온갖 특혜를 다 줘가면서 나갔으면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또 정부가 그럴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돌아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초과이익 공유제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건 왜냐하면 편법입니다. 가장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예를 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규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계약하는 게 자본주의적 계약이 아니라 봉건제적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사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지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거의 배짜라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한번 처벌해봐라. 저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는 이미 처벌이 됐고요. 제가 말씀을 좀 처벌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지 이미 다 처벌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언어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의 편법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워린버핏도 편법한다. 따라서 정당하다. 이런 식의 언어를 구사하시면 소통이 안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불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대기업에서 고용을 하는 것은 대기업이 지금 고용 기여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0% 미치거든요. 8%, 7%로 내려가고 있고 결국은 93%는 중소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서 어떻게 뭘 하느냐라는 겁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기업도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업이 쉽게 돈을 버니까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모험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착취하면 돈이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IT도 있고 굉장히 많은 첨단 산업들도 있고 또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든지 굉장히 개척 태양 시장들이 많은데 진취적으로 기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쉽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대로만 했다라고 하면은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이에 기술 예컨대 상생이라 그러나요? 기술 공생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질 좋은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심상정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도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도 갑자기 했던 말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막 했던 말을 반복하고 삼성이 왔다 갔구나 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하나 거고. 지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슨 마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두들기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로나 중에서 감옥 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선 얘기하는 게 잘못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경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 문제 같은 것도 저는 정규직의 높은 장벽이 비정규직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왜? 정규직에 주는 조건을 가지고 정규직을 절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 농업 얘기한 것은요. 우리나라 잘못된 경제학자들이 옛날부터 주장하던 바예요. 그게 농업 인구를 늘려라는 게. 그렇게 해서 산업이 발전해 오지 않았던 거죠. 트리클다운 얘기를 또 하시고 이익공유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이익공유제는 좀 이상하게 느낀다는데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원시 조폭 사회도 아니고 돈 내놔라. 그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높이든지
정당하게 국가 권력이 가져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 이익공유제로 너 내놔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무슨 조폭 국가도 아니고. 법인세를 높이자라는 데는 찬성하십니까? 반대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한 아니죠. 얘기거든요. 아니죠. 예.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토론을 해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해라는 것이지. 한번 주제를 잡아서 법도 없이 예, 백분 토론 다시 내놔라는 건 한번 말이 안 되죠. 예, 백분 토론하셔야 될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거고 법 없이 마음대로 내놔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년 실업들 대기업들이 다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전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 변호사들이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소위 전문직에서 직장이 나와야 돼요.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안 나옵니다. 아니 최근에도 아니 지금 기득권 집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최근에도 무슨 기득권 변호사 집단입니까? 언론인이 오히려 더 기득권 집단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예를 식으로 들어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대학생들을 대학 졸업까지 시켜가지고 대학생들을 눈높이 낮추라고 해서 중소기업 또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온 젊은 친구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일을 하라고 할 수 없죠. 동의하시잖아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키운 아이들을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죠.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상층부에서 일자리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숫자든지 예를 들어서 로스쿨 숫자 조금 늘린다 그러면 변협에서 반대죠. 결사반대죠. 아주 숫자 통제하고 나오죠. 모든 직역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예? 로스쿨 말씀하시면 또 다른 토론 있어야 되고, 네네네. 예? 그럼 얘기 안 되고, 아니, 그리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아니,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제가 한 가지 모든 말씀드릴게요. 직역들이 자, 자기 건 안 정치자- 내놓으려 그러죠. 아니, 네, 그게 저는 아닙니다. 예. 지금 아까 오늘 계속 나오는 마무리해 얘기가 주시고, 예.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신문에 계시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1년에 크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뭐 크게 돼 있죠. 일본은 크는데 왜 우리는 못 큽니까? 바로 일본도 그게 뭔가 하면 거의 크지 대기업이 않습니다. 공정거래 질서를 안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도 자, 크고 이제 있잖아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3단 문법으로 가면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크지를 못하고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니까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 목사님한테 제가 공정거래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싶은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앙케트 한 걸 보게 되면 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거든요. 소득 감소하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고용 불안 이 두 예.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된 데에는 현 정권뿐 아니라 지난 정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서유럽에 비해 가지고 복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완해 줬던 게 그 무원의 종신고용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권, 현 정권과 지난 정권 거치면서 아마 그 훨씬 그 이전부터겠죠. 그 약속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고용 유연화라 그래가지고 비정규직이 막 늘어나면서 거기서는 이제 불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정부에서는 이렇게 밀고 나갔죠. 뭐 대기업이 잘 되게 되면은 그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입 벌리고 떨어지길 기다려도 떡고물이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에서 떡을 먹을 때 정말 고물 하나 흘리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먹어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절대로 떡고물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초과이익 공유제 뭐 이런 문제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잘 되면 또 우리가 힘을 몰아줘가지고 온갖 특혜를 다 줘가면서 나갔으면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또 정부가 그럴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돌아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초과이익 공유제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건 왜냐하면 편법입니다. 가장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예를 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규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계약하는 게 자본주의적 계약이 아니라 봉건제적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사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지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거의 백자라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한번 처벌해봐라.
저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는 그렇게- 이미 처벌이 예, 됐고요. 제가 말씀을 좀 처벌을 드린 안 바람에- 하는 것처럼 예.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지 이미 다 처벌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언어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의 편법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워린 버핏도 편법한다. 따라서 정당하다. 이런 식의 언어를 구사하시면 아니죠. 소통이 안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불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예. 대기업에서 고용을 하는 것은 대기업이 지금 고용 기여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0% 미치거든요. 8%, 7%로 내려가고 있고 결국은 93%는 중소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서 어떻게 뭘 하느냐라는 겁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기업도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쉽게 돈을 버니까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모험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착취하면 돈이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IT도 있고 아니. 굉장히 많은 첨단 산업들도 있고 또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든지 굉장히 개척 태양 시장들이 많은데 진취적으로 기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쉽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대로만 했다라고 하면은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이에 기술 약간의 상생이라 그러나요? 기술 공생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질 좋은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심상정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도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도 갑자기 했던 말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막 했던 말을 반복하고 삼성이 왔다 갔구나 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하나 거고. 지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슨 마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두들기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나 중에서 감옥 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선 얘기하는 게 잘못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경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 문제 같은 것도 저는 정규직의 높은 장벽이 비정규직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왜? 정규직에 주는 조건을 가지고 정규직을 절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 농업 얘기한 것은요. 우리나라 잘못된 경제학자들이 옛날부터 주장하던 바예요. 그게 농업 인구를 늘려라는 게. 그렇게 해서 산업이 발전해 오지 않았던 거죠. 트리클다운 얘기를 또 하시고 이익공유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이익공유제는 좀 이상하게 느낀다는데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원시 조폭 사회도 아니고 돈 내놔라. 그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높이든지 정당하게 국가 권력이 가져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 이익공유제로 너 내놔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무슨 조폭 국가도 법인세를 아니고. 높이자라는 데는 찬성하십니까? 반대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아니죠. 얘기거든요. 아니죠. 예.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토론을 해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해라는 것이지 한번 주제를 잡아서 법도 없이 백분 토론 다시 내놔라는 건 한번 말이 안 되죠. 백분 토론 하셔야 될 것 법적으로 같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법 없이 마음대로 내놔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실업들 대기업들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전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 변호사들이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소위 전문직에서 직장이 나와야 돼요.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안 나옵니다. 아니 최근에도 지금 기득권 집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최근에도 무슨 기득권 변호사 집단입니까? 언론인이 오히려 더 기득권 집단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예를 식으로 들어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대학생들을 대학 졸업까지 시켜가지고 대학생들을 눈높이 낮추라고 해서 중소기업 또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온 젊은 친구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일을 하라고 할 수 없죠. 동의하시잖아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키운 아이들을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죠.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상층부에서 일자리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숫자든지 예를 들어서 로스쿨 숫자 조금 늘린다 그러면 변협에서 반대죠. 결사 반대죠. 아주 숫자 통제하고 나오죠.
모든 직역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예? 로스쿨 말씀하시면 또 다른 토론이 있어야 되고, 네네네. 예? 그럼 얘기 안 되고, 아니, 그리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아니,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데,